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18일이고요. 네, 월요일 저녁 방송입니다. 리틀보이님, KJ77님, 정복규님, 엉만이님, 즐거운 인생님, 찬찬찬이님, 끝내주는 인생님, 김수희님, 경리님, 사우리님, 어서오세요. 네, 그리고 부자 이글루님, 연아리님, 어서오세요. 태호 어머니님, 상향님, 에드러키님, 전여친님, 패밀리피싱님, 대대손손 만석구님, 끼룩새님 어서오세요. 금손마리오님, 문영민님, 그리고 시뮬레이터님 어서오세요. 도채호님, 이경춘님, 빨강망도 천사님 어서오세요. 금화왕님, 일개미님 반갑습니다. 짱순이님도 어서오시고요. 찌리구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가볍게 지나가나? 네, 황금 불꽃 할비님 네, 어서오세요. 화백님도 어서오시고요. 시몬스님 반갑습니다. 해피정님도 어서오세요. 진명숙님, 네, 하는 거 따라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재벌땡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오늘은, 네, 또, 검은 월요일? 그런 식으로 아침에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많이 올려놨어요. 서연이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오늘 또 한 5% 가까이 빠졌었다가 지금 플러스로 바뀐 거잖아요. 부자 오빠님 어서오세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네. 연아리님. 네. 보는 눈이 있어. 네. 성공하실 거예요. 진몽님 어서오세요. 동그라미님도 어서오시고요. 기정님 반갑습니다. 네, 잘 버텼어요. 잘 버티는 게 중요해요. 네, 중요하고 요거를 잘 넘겨놔야지 또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행복한 통장님도 어서오세요. 기정님, 네, 겁나게 반갑습니다. 네, 겁나부러 데이지 행복해님 어서오세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네, 광주 민주화운동 날이군요. 네, 겁나, 네, 민주화운동, 그런 아픈 역사의 어떤 그런 페이지들이, 네, 우리의 그런,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앨리스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봅시다. 자, 지금 시장만 딱 놓고 보면 또 3전 닉스가 올려놨기 때문이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죠. 코스피 지수 이 정도면 아직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았어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지금이 도망칠 때인가 아닌가 이 부분이거든요. 네,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도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매도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네, 변동성이 나타나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부담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네,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황금우주님도 어서 오세요. 오르락 내리락 계속 하기 때문에 고점대, 즉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변동성이 커지면 변곡점의 신호라고 했습니다. 또 주가가 많이 내린 다음에 변동성이 커져도 변곡점의 신호죠. 변동성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수영님 어서 오세요. 많이 내렸다가 많이 올랐다가 이제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지금처럼 내렸다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박경숙님도 어서 오세요. 자, 오르락 내리락 계속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요? 네, 오르락 내리락 계속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봐야 돼요?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거죠. 또는 내린 다음에 변동성 나오면 매수자가 있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쿨쿨쿨님 어서 오세요. 네, 이제 3전 안 사실 거예요? 왜 꺼지래 자꾸. 네, 수영님 인사드렸나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메이킹 지니님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고점 라인대에서 원래 매도자가 없으면 주가는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쫄망쫄망하니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변동성이 크지 않은 거. 이런 장세가 좋은 거고요. 이렇게 크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소희님도 어서 오세요.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 뭔가 움직임이 좀 커졌구나. 모양새들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 장세가 좋지 않은 거죠. 강아지님 어서 오세요. 얼굴이 헬스해졌다고요?
잘 못 먹고 살았나? 요즘에 쌀값이 비싸서 밥을 못 먹었나요? 네. 어디가 헬스케졌을까? 네. 이게 가까이 가야지 되는 그런 건가요? 네. 근데 그래요. 네. 몸에 좋은 걸 좀 먹어야 되겠네. 윌로우 님도 어서오세요. 자, 그래서 지금 장세는 일단 이거예요. 매도가 나오긴 하는구나. 근데 이 매도가 외국인 쪽 매도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못해서, 약간 이제 기관들도 같이 매도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죠. 이번에 변동성 구간이 나올 때. 네, 그동안은 계속 사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해주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의 그런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어요.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상당히 무섭습니다. 윤정희님 어서 오세요. 이게 1년 동안, 1년도 아니죠. 지금 올해 들어서만 100조를 팔았다고 하거든요. 네, 100조. 어제까지 98조였는데 오늘 4조 원을 또 팔아가지고 이제 102조를 파는 거예요. 102조 원을 팔아먹었다는 거야.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기서부터. 네. 이게 무지막지하게 파는 겁니다. 지금 수치는요, 역대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누적으로 보시면은요, 지금처럼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던 적이 있냐, 없냐? 없다. 자, 그러면 많이 팔면 다시 사들이는 시점이 올 거란 말이에요. 다시 산다. 네. 왜냐면 팔았으니까 다시 사야죠. 그럼 언제부터 다시 살까? 우리는 그것만 노리시면 돼요. 언제부터 다시 살까? 외국인들이 다시 사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걸 다시 살까? 근데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할 때 말이에요. 얘네들이 좋아하는 게 시총 상위인데 지금 시총 상위가 엄청 올라가서 시총 상위 종목들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시총 상위가 떨어져야지만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거라 이 얘기죠. 양봉부자 팜스톡님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총 상위가 여기서 계속해서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항복! 네. 항복을 하고 다시 매수를 하러 뛰어들어와서 네, 이제라도 다 비싼 가격에 내가 사줄게요 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대형주들이 쭉쭉쭉쭉쭉쭉 떨어지면서 싼 가격이 형성됐을 때 외국 애들이 야, 이제는 좀 사보자 라는 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자, 어떤 경우가 나오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항복! 졸졸졸님 어서 오세요. 항복을 해도 주가는 오르겠죠. 네. 항복을 하면 주가가 오릅니다. 왜냐면 외국인들 매수는 집중 매수가 되는 거죠. 김경화님도 어서 오세요. 외국인들은 집중 매수입니다. 특정 자금을 밀어넣는 집중 매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가 팔으려고 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시 사야 되겠어. 그러면 걔네들 또 올라가는 겁니다. 대형 주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갖가지 좋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더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10,000이든 12,000이든 13,000이든 막 그냥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 장이 또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싸질 때까지 얘네들이 안 사고 계속 팔기만 하겠다. 아직 공매도 안 나왔다 그랬습니다. 공매도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지금 계속 내다 파는 상황이고 지금은 개인과 기관이 무지하게 매수를 해주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나는 좀 가격이 쌀 때 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일단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만큼 싸줘야 되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얼만큼 싸줘야 된다는 거는 없어요. 그거는 얘네들이 이쯤이면 된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켰다라고 인정이 될 때 그때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첫 번째 상황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사들이고 그 다음에 관련 종목군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는 오른다고 그랬죠? 그럼 주가가 오르면 계좌도 같이 오릅니다. 시장이 좋으니까요. 돈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네. 자, 요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거는 뭐냐? 주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대기를 탄다 이거야. 난 가격이 쌀 때까지는 안 사고 싶은데 모르겠는데. 최문승님 어서 오세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누가 내려가는 거죠? 대형주가 내려가야 돼요. 왜냐면 대형주 쌀 때까지 안 사겠다는 얘기니까요. 김진기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개별주장이 온다는 얘기죠. 보통은 대형주들이 올라가서 시장을 끌어올린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는
대형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네, 개별주장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파송송 양봉탕님 어서 오세요. 신정식님도 어서 오세요. 네. 신정식님만 좀 늦게 오셔가지고 함께 동시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네. 아까 먼저 와 계시더만요. 네. 어서 오세요. 아무튼 네. 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든 2번이든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여러분 계좌가 더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뭐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대형주를 따라가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가지고는 있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가지고 있는 거 괜찮은데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네. 다른 쪽으로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거죠. 최군희님 어서 오세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수 있어.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거는 그때 들어가서 생각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차피 매수 포지션이 위쪽에서 매수한 부분들은 이미 올라온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얼만큼 더 올라갈 것인가. 사실 효성중공업이나 이런 것들도 뭐 매수를 많이 해야 되겠다. 너 더 사야 되겠다. 그동안 많이 올라온 것만 보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효성중공업이 100% 수익을 내려면 1000만 원 가야 돼요. 지금 370까지 떨어졌네요. 이거 지금 750만 원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700만 원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주식 한 주에 700만 원이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 사실 수 있겠어요? 지금도 사실은 300만 원짜리 비쌉니다. 사기 어려워요. 성호세상님, 은혜님도 어서 오세요. 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근데 뭐 열심히들 사고는 있어요. 근데 워낙 돈이 많으니까. 근데 만약에 주가가 조금 흔들거린다거나 아니면 주가가 여기서 더 올라가 버렸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매수하기가 좀 껄끄럽겠죠. 자, 500만 원 넘어가면은 여러분들 주식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투자의 불기둥님도 어서 오세요. 그럼 여기서 100% 올라가면 700만 원이 됐어. 그러면 사람들이 못 사겠죠.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이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470만 원 사가지고 370만 원 돼버렸어. 주당 100만 원이 까인 거야. 근데 한 주를 샀다 이거지. 한 주. 돈이 없으니까. 또는 2주 샀어. 또는 10주 샀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이 까이는 거예요. 그리스니님 어서 오세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미소점님도 어서 오세요.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주 쪽을 가지고 계시는 입장은 괜찮은데 팔아먹는 입장이 매수를 하는 입장이 됐을 경우에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대형주 매수를 꺼려하는 이유들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삼성전자가 지금 노무라에서는 뭐 50만 원 간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56만 원이었어요? 네, 아무튼 뭐 그렇게 간다. 하이닉스 400만 원 간다 이런 얘기 있는데 노무라이들 말을 사실은 믿긴 좀 어렵겠지만 자, 요거 지금 시간에서 조금 더 올랐죠. 조금 더 올랐는데 아마 노사 협의가 다 안 됐을 거예요. 오늘 안 됐고 내일 다시 한다고 하네요. 그죠? 내일 한다고. 그래서 19일까지는 일단 진행을 하고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내일이 마지막 회의인지 묻는 질문에는 내일 회의를 해봐야지 한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21일이 파업이기 때문에 19일이나 20일 이 양일간에는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일단 오전 10시에 한 번 더 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긴급조정권을 정부가 진행할 것이다 라는 얘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파업이 안 되는 거죠. 네. 파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는 것이다 라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 사실 이 파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공장이 멈추게 되면 그거를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또 사전 작업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는 위대한 부자자님, 우따블님 어서 오시고요. 네, 탄탄꿀단지님, 도깨비님도 어서 오세요. 네, 다들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대형주,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이쪽에 좀 집중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ETF가 나오고 나면 지금 보시면 ETF 엄청나게 많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집어넣은 ETF들 이거 지금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무지하게 많아졌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2배 레버리지까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옛날에는 종목만 치면 나왔는데 요거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엄청나게 많아졌네요. 지수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 ETF 생긴 거고요. 네. 아무튼, 하이닉스. 지금도 열심히들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보라빛님 어서오세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네, 자, 180만원 치고요. 100% 수익 내려면 360만원 가야 돼요. 물론 하이닉스니까 나는 사야 되겠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게 거래대금이 조단위니까 뭐 그냥 모르겠어. 300만원짜리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근데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봤을 때 말이에요. 네, 연봉이 1억이다. 1억 연봉자들이 뭐 많지도 않겠지만 1억 연봉자들이 요즘에는 그래도 많아진 편이잖아요. 자, 1억 연봉자야. 1억 연봉자면은 얼마쯤 받죠? 세금 띨 건 다 떼고 나면 한 달에 670만 원 받습니다. 원래는 660 얼마인가 받는데 670만 원을 받아요. 네. 세금 떼고 다 떼고요. 통장에 꽂히는 거. 세후 670만 원이 연봉 1억이에요. 세후 670만 원인데 자, 여기에서 뭘 해야 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생활비, 뭐 기타 등등등등등 빼고 나서 이거 살 수 있겠냐 이거지. 네. 이거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소롱님 그때가 언젠가요? 그때는 언제예요? 보라빛님 어서 오세요. 밀리언보이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때는 언제입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연봉 1억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주식 사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예원이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액면 분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시가 되는데 액면 분할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액면 분할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액면 분할을 지금 안 하겠다. 난 비싼 가격 계속 고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황제주라는 애들이 그렇게들 진행하고 있잖아요. 시베리안 허세님 어서 오세요. 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점점 매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됩니다. 물론 뭐 소수점 매수나 이런 것도 활용한다고는 하지만 쉽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ETF 쪽으로들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ETF 쪽으로 많이 들어가긴 하고요. ETF는 이제 외국인들이 그때 도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도 둘이 합쳐가지고 2조 5천억이죠? 둘이 매도한 것만. 네. 두 종목에서만 2조가 넘게 나왔어요. 각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부 다 1조 넘게씩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즐긴다님, 한성희님 어서 오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량 매도가 나온 상황이라면 이미 매도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아시겠지만 100조를 팔았다 이거야. 그럼 이 100조 중에서 어떤 종목의 매도가 많을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요 두 개 합쳐가지고 도대체 얼마를 팔아먹었을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니콜라스 다비스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 HMW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는 부분들이 어떻게 잡혀가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아, 니콜라스 다비스님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필명이 다르신가 봐요? 닉네임이 다르신가 봐요? 못 봤는데 니콜라스 다비스님은 못 본 것 같은데. 네, 닉네임이 다르시구나. 하긴 뭐 유튜브하고 팔팔하고 닉네임 다르게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아무튼 네, 좋습니다. 열심히 또 해봐야죠. 네. 아, 폭락은 선물이다님. 아, 그러셨구나. 폭락은 선물이다. 근데 그 좀 어차피 저거 뭐지? 좀 익숙한 필명이긴 한데. 그러셨군요. 네. 고맙습니다. 아,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벤트를 좀 활용들 하세요. 활용들 하시고, 이번 달은 월급 종목이 없어요. 네. 시장이 약간 변동성이 좀 있어가지고, 네. 이번 달은 월급 종목이 없으니까 참고들 하시고, 5월 달 거나 조금 해먹고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하고 나서 한 2년 조정 받았잖아요, 그때. 네. 그럼 조정 받았으니까 골치 아프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들이 사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는 액면 분할이 필요로 하는데 기업들이 액면 분할을 좀 꺼려하는 입장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주가 조정을 통해서 가격을 좀 가볍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은 일단은 이렇게 보죠.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어. 그리고 좋은 뉴스가 계속 나와. 자, 좋은데 왜 파냐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좋은데 왜 파냐? 니네들 지금 좋은 뉴스 나놓고 주식 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계속 가네? 모르겠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라도 사야 되겠다. 빚을 내서라도 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들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돈 넣으면 복사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수익률을 크게 올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큰 폭으로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는데 그 조정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여러분들 과거의 지표들을 보시면 그냥 다 아실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요. 자, 항상 주가의 조정은 이런 자리들에서 나옵니다. 이평선이 이렇게 모이면서 계속적으로 삐딱선을 좀 타는 거. 아직은 괜찮아요 라고 얘기가 나오는 그 시점에 변동성이 커지는 자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변동성이 그냥 커지기만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평선이 이탈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평선이란 게 뭐라고 했죠? 이동평균선이? 이동평균선은 뭐예요? 자, 5일 이동평균선이란 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죠. 네. 송정아님, 배제트님도 어서오세요. 네. 그럼 60일선은 뭐냐면 3개월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 흰가치님도 어서오세요. 다시 말하면 3개월 전에 매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있다가 이게 지금 손해를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옛날에 매수한 사람들은 아직은 수익이지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옛날에 매수한 사람들도 결국에는 손실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6개월 전에 매수한 사람들도 손실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요. 위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손실이 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되느냐. 그동안은 난 아직 수익이니까 괜찮아 라고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이평선이 무너지게 되면 손실로 바뀌었어. 안 되겠어. 못 참겠어. 팔아야 되겠어. 라는 식으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자, 지금 현재 지수는 뭐예요?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은 손실이지만 버틸만 하겠죠? 한 달 전에 매수한 사람들은 수익입니다. 3달 전에 매수한 사람들도 수익이고요. 6달 전, 1년 전, 1년 6개월 전 매수한 사람 전부 다 수익입니다. 다 수익이에요. 이것이 정배열입니다. 그래서 아직 수익인데 팔 필요 없지 않아?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지난번에 그래서 매도가 조금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빚내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주가 올라가니까 안 팔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어쨌든 전부 다 매수해서 수익인데 왜 팔아? 안 파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는 매도를 통해 가지고 주가를 끌어내리는 상황이 벌어져야지 되는 거고 주가가 떨어져야지만이 사람들이 이제는 안 되겠네 팔아야 되겠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지금 라인은 뭐냐면 정배열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자, 지금 상황과 지난번 우리가 여기 매도할 때 요때 코스피로 넘어갑시다. 요걸 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와 여기는 뭐가 다르냐. 이때는 팔았는데 왜 이때는 안 팔았나요? 라는 식으로 얘기가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요때는 매도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 여기는 시작이에요. 요거는 진행 중이고요. 뭐가 다르냐면 보통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대량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가 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개인들이 대부분 못 버티거나 또는 어떤 커다란 이슈를 통해 가지고 변동성을 키우고 그 다음에 반대 매매를 끄집어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밑에서 다 받아버려. 그냥 다 밀어버려. 그냥 계속 끌고 올라가 버려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인들이 팔다가 대량으로 던지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공매도 쓸까요? 아니야 이러다가
재수없으면 뒤지는 수가 있어. 그래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만 가지고 막 던지다가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끌려오게 된 거죠. 자, 그럼 지금 뭐예요? 엄청나게 지금도 팔아먹고 있어요. 5월달 들어서만 지금 30조가 넘게 팔았죠. 그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거의 한 30조 정도 매도가 나온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왜 안 팔고 개기느냐? 자, 지금 들어왔던 사람들 그대로 다 수익이에요. 그럼 아직 팔겠느냐 안 팔겠느냐? 안 팔겠다. 주가 떨어지니까 또 받아 올린다 이거죠. 떨어져? 계속 사는 거예요. 여력이 없어야지 주가 떨어지는데 그냥 다 받아서 올려버립니다. 야, 떨어졌네, 들어가자 해가지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멘붕이 왔을 걸 생각합니다. 오 마이 갓. 네, 오 마이 갓. 네, 뭐라 그랬을까? 오, 크레이지 보이, 크레이지 맨. 네, 이렇게 했겠지. 코리안 크레이지. 오, 말도 안 돼. 네, 말도 안 되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영어로 하면 뭐가 됩니까? 안 돼. 안 돼. don't 하지만 안 돼? 네, 안 돼. not language? 네. 근데 외국인들 왠지 이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말 안 돼. 니미랄.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폐에 가래가 끼고 목소리가 안 나와요? 약 먹고 얼른 주무세요. 지금 몸이 아픈데, 네? 몸이 아픈데 뭔 방송을 듣고 있으면 주식이 뭔 소용이요? 그냥 쉬어야지. 네. 왠지 지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말도 안 돼. 이거 개인들 미쳤어. 네. 크라이지 맨들. 한국 애들 이상해. 딴테로 빙빙 막 이렇게 됐겠지.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뭐 다들 수익인데 안 팔자. 또 떨어지면 더 사자. 지금 이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 형수기님 어서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적인 매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력 투구는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언제쯤부터 가능할까? 이평선을 어떻게든 끌어내린 다음이 가능할 것 같다. 그게 언제쯤일까? 지금 생각으로는 ETF, 삼성전자 하이닉스 ETF 또는 지방선거 그때까지. 왜냐면 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금융투자애들이 열심히 받아줘요. 개인들이 돈이 딸린다 싶으면 금융투자가 그냥 느닷없이 들어가지고 받아주죠. 아침에 좀 팔아먹는 척 하다가도 개인들이 화력이 좀 딸린다 싶으면 와서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외국인이 공매도를 치지 않는 이상은 저거 이겨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기는 하는데 저놈들이 계속 받아줘. 외국인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에 계속 파니까 땡큐베리 망치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팔고 있죠. 팔고 있는데 개인들이 지금은 시달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시달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기해버리고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루하루님 어서 오세요. 포기하고 던져버리면 금융투자가 전문용어로 어떻게 돼요? 나가리가 되는 거죠. 자, 장이 빠지나 생각해 봐봐요. 야심차게 준비한 ETF 상품들이 와르르 박살날 거 아닙니까? 장사가 안 되겠죠. 네. 정재영님 어서 오세요. 네. 많이 레이트 하셨네. 네, 여기서는 이제 링글리시를 많이 써줘야 됩니다. 국제화 사회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 이 방송을 또 외국 애들이 또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최대한 좀 영어를 좀 섞어서 많이들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뭘 손대지 말라는 게 뭘 하는 거야? 많이 레이트. 이 영어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네. 단체로 빙빙. 아니 이거 지금 영어로 쓴 거예요? 네. 생기님 어서 오세요. 네. 좋은 하루님도 반갑습니다. 네. 문두수님도 어서 오세요. 네. 뭐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는 거예요. 저거 쓰면 저게 그럴 문자랑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네. 영어로 나오는 거야?
마니 레이트. 이거 영어로 나오는 겁니까? 네. 뭐 어떻게 쓰셨길래 그렇게 된 거죠? 네.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아직은 괜찮다. 네. 아직은 괜찮다. 네. 아직은 괜찮다. 그래서, 네, 매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들 많으시겠지만,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무너지기 전이고요. 네,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도 부담스럽다. 네, 부담스럽다. 매도는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진짜 주력, 네, 지금은 그냥 총알만 땅이야 쏘고 있는 거고요. 수류탄 가끔 던지는 정도고요. 네, 본격적으로 미사일이나 탱크나 이런 것들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피다우스님 어서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거는 일단 놔두고 그냥 가시면 되죠. 오늘 같은 날 매매 안 해도 괜찮아요. 네, 매매를 굳이 지금은 서두를 필요 없어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살려면 밑에다 걸어놓고 사야 되는데 밑에다 걸어놓을 때는 또 무섭죠. 왜? 무지하게 빠지거든. 네? 오늘 아침에도 봐보세요. 오늘 아침에 5% 빠졌어, 시장이. 그럼 거기다 대고 매수를 걸어놓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매수가 안 되고 하는 순간 올라가는데 올라갔다 사면은 어떻게 돼요? 변동성 때문에 또 쾅 떨어지면 또 엿대서 무섭거든? 그럼 또 팔아야 돼? 팔고 나면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는 매수는 밑에다 걸어놓으면은 걸려들으면 상관없는데 안 걸려들면 포기하고, 그 다음에 매도 같은 경우는 위쪽에 걸어놓고 매도가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많은 거고, 그렇게 가셔야 되겠죠. 네. 안녕히 가세요. 투자 불기는 뭘 쓴 겁니까? 아직 괜찮다. 아, 이거를 지금 영어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네. 아직 괜찮. 이게 지금 왜 근데 저렇게 나와요? 네. 영어로 쓰면 그게 돼요? 뭐, 아무튼, 네. 언제부터 이렇게 영어들을 잘 쓰게 되셨지? 하긴 뭐, 말만 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말만 통하면 되는 거죠.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내가 영어를 쓴다고 해서 뭐다. 저는 그래서 주식 강의를 할 때도 항상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해드리잖아요. 네. 자, 그래서 아직은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쫄지도 말고, 겁먹지도 말고, 네. 지금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지금 가장 베스트는 일단 내일 반등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죠? 반등이 조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왜 그러느냐? 자, 밑에서 말아 올린 것도 좀 있었고요. 네. 높게 해야 돼요, 높게. 높게 해야 돼요. 네. 높게. 매도는 높게 걸고, 매수는 낮게 걸고. 네. 걸리면 좋고, 안 걸리면 말고. 그런 양이고, 아니면 그냥 매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한마디로 되네, 쫄? 네. 자,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저 변동성에서 치고 올라가는데, 지금 한 가지 뉴스가 나온 것들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미국이 이란의 석유 제재를 임시적으로 네, 면제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면 유가가 너무 올랐거든요. 유가가 103불, 104불 이랬었는데 지금 유가 아까 훅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100불. 환율도 아까 1503원, 4원 올라가다가 지금 1497원까지 훅 떨어졌어요. 자, 저런 부분 때문이죠. 이란에서도 지금 보면은 전쟁을 끝내려는데 주력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이제 어떤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이강희 님도 어서 오시고. 연탄이 됐어요. 네. 그것이야말로 저거 아닙니까? 친환경 에너지를 또 생산하는 거 아니에요? 푸딩님 어서 오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땀이 검은 물 이렇게 네, 그러네. 내 앞머리가 어땠는데요? 앞머리가 이상했었어요? 수수? 옥수수? 팔아버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직은 괜찮으니까 좋아. 괜찮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지금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성만 좀 잘해주면 되죠. 네, 구성만 좀 잘해주면 돼요. 포트는 아직 현금은 좀 필요하죠. 네, 현금은 좀 필요해요. 왜냐면 더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라거나 아니면은 계좌 방어용이죠. 주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대응해봐야 되니까. 지금의 현금은 어떤 식이냐면 이 지금의 현금은 계좌의 방어나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용으로 남겨놓는 것이지 주가가 올라가는데 쓰기 위한 현금은 아닙니다. 이거는 리스크 관리용이에요. 네, 리스크 관리용. 그 다음에 뭐 종목들 갖고 있으면 좋은데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평소에는 그렇죠. 평소에는 이제 밑에서 사줬을 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에 매수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오늘처럼 변동성이 있는 날은 아래쪽에 걸어놓으면 왔다 가는 거죠. 왔다 가는 거. 네, 왔다 가는 경우 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거는 그 시기에 맞춰서. 근데 평상시 같은 경우는 밑에다 걸어놨는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매수가 돼버리면 더 떨어지는 확률도 매우 높다. 네, 그러면 되죠. 근데 모자를 저요? 저는 모자를 자꾸 쓰니까 네, 요즘에 두피에 네, 자꾸 이상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스트레스성인가? 모자 문제가 아닌가? 네, 전혀 차도가 없네. 탈모는 좀 와도 될 것 같기는 해요. 머리숱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미용실만 가면 아직도 사람들이 빡세합니다. 미용사들이, 머리 다듬기 너무 힘들어요. 빵꾸는 아니고요. 네. 기름 생산이 잘 안 돼요. 원래 머리기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윤기 있게 반질반질하니 이게 딱 대줘야 되는데, 기름 생산이 잘 안 되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를 자꾸 쓰면 네,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모자를 이제 과감하게 벗어 던졌습니다. 그 모자를 벗었더니 또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했어. 내가 모자를 쓸 때마다 성투사 대머리인가요? 성투사님 머리가 없어서 모자 쓰시는 거죠? 막 그랬는데 이제는 확실히 알겠지? 네. 네. 근데 머리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머리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삭발 한번 해볼까? 삭발 이렇게 확 해가지고 많이 빠져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고 이게 공기가 안 통해서 그런가 봐요. 밀짚 모자를 쓰면 괜찮은가 싶은 생각도 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랬습니다. 네, 모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생지님이 삭발 말고 가운데만 먼저 밀은 다음에 푸사를 좀 바꿔보세요. 그럼 내가 그걸 보고서 따라갈게요. 제 이마가 왜 넓어졌는지 아세요? 이게 이마가 넓어진 이유는 마음이 넓어서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네, 이거에 대한 얽힌 비밀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공개해 드릴까요? 네. 이마가 이게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마에 잔털이 많았어요. 이마에 잔털. 그래가지고 이마가 되게 좁아 보이는 거야. 이마에 털이 많아가지고 내 어린 시절이에요. 어릴 때 이때 중학교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마에 털이 많아가지고 잔털이 많아가지고 이마가 이제 머리 같은 거지. 머리 같은 게 이렇게 막 있어가지고 요거 좀 스트레스인데 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면도기 있죠? 면도기. 목욕탕에 갔는데 면도기로다가 이렇게 비누칠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해갖고 이마에다 해갖고 이렇게 깎았지. 쓱 깎았는데 다음부터 안 나대. 그때 그 면적 그대로 확보가 된 겁니다. 네, 그때 그 면적 그대로. 그때 그 털 밀어가지고 나온 그 면적 그대로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거야. 그 이상으로 벗겨지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좁아 보였다기보다는, 네. 털이 있는 게 난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딱 밀었는데 거기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선
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마가 넓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딱 보고는 와, 마음이 넓으신 분. 네. 근데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거죠. 네, 이런 비밀이 있었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마가 넓으면 그렇게 좋다면서. 네. 안 그랬으면 아마 이마가 되게 좁아서 요 정도 있었을 거야. 눈썹하고 이 털이 붙었을 수도 몰라요. 이마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머리가 좀 까지면 어떻습니까? 네? 머리 없으면 뭐 없는 거지 뭐. 다시 행복님 어서 오세요. 네. 자, 아무튼 네, 그런 거고요. 자, 일단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만 좀 잘 하자고요. 이제 리스크 관리 좀 하고 종목은 여러분들 지금 올라가는 것 말고 뭐만 하면 되겠어요? 이마가 넓으면 조상복이 많은 거예요? 네. 우리 조상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네. 좀 도와주세요! 네. 포트폴리오는 지금 올라간 거 말고, 네. 올라간 거 말고요. 올라갈 섹터. 네. 저는 피지컬 AI로 얘기합니다. 네. 피지컬 AI로. 왜 이렇게 자꾸 밀어내가지고?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피지컬 AI 쪽에 집중하시고, 스페이스 X도 6월 12일 날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죠? 12일 날 6월 달에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지난주에 오늘까지 해가지고 전체 계좌가 17%나 내렸다고요? 그렇게까지 내릴 수가 있어요? 지난주하고 오늘까지 해가지고 17%가 내렸다고요? OW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많이 좀 내렸는데? 네? 좀 많이 내렸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안 내리는 것 같아. 한미반도체 오늘 좀 많이 내렸죠? 비중이 많은가? 리노공업. 리노도 많이 내렸어요? 많이 내렸네. 리노는 어제 주말에도 많이 내렸구나. 11%. 한미반도는 오늘도 많이 내렸지. 반도체가 좀 많이 내렸네요. 그죠? 네. 소부장 쪽으로 많이 하셨나 보네. 이거는 오늘 14%에, 이거 어제도, 이거 열받을 수 있겠다. 이쪽이 비중이 좀 많아버리면, 네,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근데 이런 쪽은, 네, 그렇게 권장을 하고 싶지는 않은 건데, 네, 권장을 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소부장 애들이 좀 내렸는데 회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만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지금 이 소부장이나 AI 쪽 관련한 부분들이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삐끗된다라든지 만약에 삼성전자의 거식이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의 거식이 뭐라 그럴까? 파업. 지금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파업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도 가처분 그 얘기가 나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면은 네, 파업은 없다 그러면은 소부장 애들은 살아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파업을 한다. 파업이 진짜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삼성전자는 그냥 영업이익 조금 뭐 한 100조 날린다 칩시다. 100조 날린다 치고 그 정도 나온다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100조 날린다 치고 삼성전자는 그거 날려도 먹고 살만 하겠지.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소부장 애들은 삼성에 납품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이게
멈추게 돼요. 근데 그 소부장 애들은 어때요? 그 중소 협력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대기업이 이렇게 있고요. 협력업체야. 여기다가 납품해가지고 먹고 사는 회사인데, 야, 이제 물건 지금 우리도 파업이라 물건 이제 안 받아. 그럼 얘네들은 손가락을 빨아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문제가 되지. 성과금을 달라고 파업하는 건데 쪼그라들면 파업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안 되지. 성과금 달라고 네 파업하는 건데 뭐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네 버틸 수 있는데 얘네들은 실적이 확 줄어들 수가 있어서 네 애매해지는 것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뭐라고 그러죠? 그 MSCI나 또는 이제 저런 거 있잖아요. 뭐 선진 지수 이런 거, 네 그런 거 편입될 때 하는 거랑 똑같아요. ETF도 똑같아요. ETF랑 똑같은 거고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저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A라는 주식이 없던 게 생겨났어요. 근데 이게 뭐 코스피 200에 들어간대, 코스피 100에 들어간대, 이렇게 나오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코스피 100이나 200을 추종하는 자금이 있어요. 이걸 추종하는 자금. 얘네들이 야, 나도 코스피 100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A라는 주식을 편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편입을 해줘야 돼. 그러면은 자, 돈이 어디서 나와요? 야, 돈 나와 뚝딱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애들한테서 팔아가지고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중국 애들이 MSCI 선진지수에 편입이 될 때 MSCI 그 신흥국 지수였구나. 그쪽에 이머징 마켓 편입이 됐을 때 한국 거를 팔아가지고 중국 거를 사는 형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매도가 나오는 형태가 좀 있었던 거지.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돈이 어디서 뚝딱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것에서 십시일반 하는 거야. 야, 돈 걷어봐 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A라는 주식을 사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는 주가가 좀 내리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각자의 비율에 따라서 네, 빼는 비율에 따라서 네, 하락 포인트가 결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돈으로 A를 사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돈이 그렇게 들쭉날쭉하는 상황이 아닌 편안한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 그런 상황인 거고 돈이 막 들어오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런 거 없어. 네. 네. 그거 사줘. 그거 사주면 되지 뭐. 그 여기 빠졌냐? 그럼 더 사야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라서 네, 그거는 가봐야지 알겠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ST팜? 이게 근데 보시면 많이 올랐던 주식이거든요. 그죠? 많이 올랐던 주식인데 수익이 많이 났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고점에 사신 거 아닐 것 같은데? 고점에 사가지고 물린 거면은 좀 골치 아프실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손금도 좋아요. 네, 손금. 손금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만, 네, 잘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만 잘 도와주시면 돼요. 네. 와, 근데 지난주에 많이 두들겨 맞았다, 근데. 네. 하루하루님. 지난주에 많이 두들겨 맞았네요, 진짜. 그러니까 계좌가 그 정도 빠질 수 있겠구나. 자, 스태그플레이션. S의 공포라고 하죠. 공포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S. 성투사의 성 S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D의 공포. 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무섭다고 되어 있습니다. S는 스태그플레이션, D는 또라이. 근데 사실은 제일 무서운 건 D의 공포인데요. 이거는 디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의 반대.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네, 가장 무서운 거. 그 다음에 무서운 게 두 번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디플레이션은 거의 잘 안 와요. 네, 거의 잘 안 오고 완벽한 경기 침체가 와야지 이 디플레이션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인플레이션은 일단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만 일정 구간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는 호재가 됩니다. 물건값이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거는 경제 규모가 성장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물건값이 올라감에 따라서 뭘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야 어제 10,000원에 팔리던 통닭이 오늘은 11,000원이래요. 와우 죽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와우 죽이네요. 네. 더 많이 팔려고 하죠. 더 힘이 나겠지. 와, 어제는 10,000원이었는데 오늘은 11,000원이야? 네, 그러면서 더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이 팔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된 거야. 인플레가 조금 올라가면 되는데, 어느 날 근데 갑자기 올라가 버렸어. 10,000원이었다가 갑자기 20,000원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사람이 통닭 하나 주세요. 그랬는데 20,000원으로 올라시오. 그때 멈칫하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올게요. 안 사게 됩니다. 네. 그럼 이 상황이 되면 물건값이 무지하게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 수요의 감소로 연결돼요. 근데 이 수요의 감소가 원래 100명이서 10,000원어치짜리 통닭을 사 먹었던 거였는데 50명이서 20,000원짜리 통닭을 사 먹게 되면 또이또이가 되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이거보다 더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한 20명밖에 안 사 먹게 돼요. 비싸니까. 그러면은 원래는 100만원 벌던 게 지금은 40만원밖에 못 버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침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상태인데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면 사람들이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네, 결과적으로는 돈이 잘 돌지 않는 돈맥경화, 그래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거.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이건 답이 안 나와요. 물건값은 계속 올라 못 사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경기 침체가 계속 일어나게 되니까 기업들도 애매해지고 뭐 조달 비용은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커지게 되죠. 그럼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나 또는 성장 또는 실업률의 증가 뭐 등등등 사회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나옵니다. 이게 스태그인데 자 이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인플레이션이 높게 올라가는 것만 때려잡으면 돼요. 물가가 좀 떨어지면 살만해지거든. 네. 그럼 이 물가가 떨어질 수 있겠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지금 석유 가격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석유. 오일이죠. 오일. 네. 기름. 네. 일? 맞죠? 오일. 영어 이게 맞아요? 오일. 우리가 중동에서 석유를 사면 5일 만에 도착한다 그래서 오일이라면서 아니면 말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오일이에요. 오일. 이것 때문에 지금 물가가 오른 거잖아. 그동안 계속 내려가고 있다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썩을 놈들이 그 지랄 해가지고 물건값 많이 올려갖고 지랄 난리를 쳐놓은 상태에서 점점 낮아지고 있었는데 다시 그냥 이란에서 난리를 쳐가지고 네, 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석유 가격을 잡으면 되는데 석유 가격이 지금 $100란 말이에요. 100불. WTI가 100불이야. WTI가 100불이 나와버리게 되면 뭔 일이 벌어지느냐? 뭐야 이게? 어디 갔어? WTI 없냐? 아 이거 새로 깔았지? 아 나 진짜 상품을 또 다시 봐야 되겠구만요. 상품이 있어요. 상품 원자재에 WTI라고 있거든요. WTI가 여기 있군요. 105불로 나와 있죠? 지금 좀 떨어졌어요. 자, 아무튼 105불이라 칩시다. 105불이야. 5월달 들어서서 4월달 평균은 100불이 조금 안 되고요. 90불 정도 됩니다. 95불 정도 돼요. 8월달은 어땠어요? 3월달은 여기가 80불 정도대에서 머물렀었던 거죠. 네, 그래서 80불 정도대에 나왔던 인플레이션 CPI 지표가 3.8이었어요. 자, 그러면 아니지. 네, 요때는 별거 없었고, 그죠? 4월달 CPI가 나온 거니까 이게 4월달 CPI가 3.8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5월달에 얼마 전에 발표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전에 건 얼마 나왔을까? 어디 한번 찾아보자. 자, 지난달로 넘어갑니다. 지난달 4월달의 CPI는 무엇일까? 이거 PPI고요. 맞춰봐요. 몇일까 맞춰봐요. 3.3이 나왔군요. 2.4에서 3.3으로 뛰었어요. 네. 아, 세게 나왔다. 그죠?
네. 그랬는데 지금 3월달 CPI는 그렇게 나왔고 여기 지금 4월달 CPI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렇게 나온 거죠. 3.3에서 3.8로다가 뛰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6월달에 발표될 CPI, 6월달 CPI는 언제 발표일까요? 알아맞혀 보시면 요때 발표가 되네요. 6월 10날. FOMC는 6월 16일, 17일일 거예요, 아마. 네, 그죠? 16, 17일. 여기 FOMC가 있고요. 네, 소매 판매랑 같이 하네요.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유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가는 지금 여기는 변동폭이 좀 이렇게 있었지만 여기는 변동폭 없이 그냥 100불대에서 평균을 만들어내고 있어. 그렇다는 것은 물가가 더 올랐을 가능성이 높겠다. 네. 그럼 3.8이 아니라 4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뭘 나올 수 있을까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왜? 물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물가가 올라가는데 금리 인상을 머뭇거리는 이유가 있어요. 물가 올라갈 때 금리를 올려버리면 시장에 돈이 쫙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물건값이 내려가는 효과를 보게 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잡혀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실업률도 같이 올라가죠.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게 되고 뭐 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인상을 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 상태. 그럼 인상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 전쟁 국면이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물가가 계속 올라가요. 그럼 살기가 더 어려워져. 경기는 더 침체돼. 결국에는 물가 때문에라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게 언제냐? 올 연말.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어떤 큰 키워드가 딱 우리한테 맞닥뜨려지기 전에 대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요소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기업들 요즘에 미국 같은 데는 사람들 많이 감축합니다. 인원 감축 많이 해요. 메타 같은 데서도 엄청나게 잘라대죠. 지금 뭐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자르고 있는 것 같아. 메타도요. 이번에 메타 AI가 여러분들 가서 한 번씩 써보세요. 메타 AI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메타 AI라고 치시면 이렇게 있어요. 네, 여기 이렇게. 그래서 뭐 챗GPT는 요즘 다 비슷해요. 네, 다 비슷합니다. 네. 뭐 여기서 이제 뭐 그림을 그려주세요. 뭐 등등등 하면 이렇게 뭐 로그인을 하고 되겠는데 로그인 안 해도 상관없고요. 네, 안 하면 안 만들어지나요? 잘생긴 성투사를 그려줘. 이러면 나올까요? 로그인 해야 된대요. 로그인 해보세요. 메타 AI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하는데 제가 써봤는데 좀 떨어집니다. 네.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그다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권장하지는 않고요. 네, 아직까지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네 제미나이가 네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노바나나가 최고인 것 같고 지금 챗 GPT도 많이 발전해가지고요. 잘 되고 있는데 메타나 뭐 다른 데는 아직 한글 지원도 안 되고요. 좀 개판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고 솔루션 쪽에서는 중국이 제일 앞서가고 있어요. 중국 애들은 진짜 무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애들 거 써야 되는 것 같은 생각적인 생각도 같이 들기도 하는데 확실히 네 돈이 좀 많이 들긴 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요. 돈이 좀 많이 들긴 하는데 네 그래도 잘 되고 있어요. 걔네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솔루션 쪽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중국 애들은 고성능 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어때요? 고성능 칩이 없는데 왜 성능이 저렇게 좋을까? 거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시대가 점점점 저물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피지컬 AI예요. 그 얘기는 되게 예전부터 해드렸죠. 뭐 피지컬 AI란 말이 시장에 나오기 전부터 또 해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으로 보셔야 돼요. 추론 시장으로 보세요. 추론칩. 추론칩으로 보세요. 추론칩은 삼성전자가 또 이번에 있잖아요. 엔비디아랑 같이 붙어서 하는 거. 자,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요소는 됩니다. 네.
자, 아무튼 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인데 문제는 이쪽 AI 부분에 투자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메타 같은 경우는 진짜 투자를 너무 과하게 했어. 이거 투자 잘못되면은 메타 망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이 너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사람을 자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AI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는 거라고 마찬가지겠죠. 여기다가 로봇 무인화 공장을 만든다. 무인화 공장은 언제부터? 곧 됩니다. 곧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지컬 AI를 볼 때 어느 쪽으로 봐야 되냐면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이게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셔야 돼요. 종목을 고를 때 어차피 뭐 제가 종목은 다 골라드리긴 하지만 네 종목 고를 때 첫 번째로 뭘 봐야 돼요? 군집제요. 여러 대의 로봇을 한꺼번에 제어할 수 있는 이건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요쪽을 보셔야지 돼요. 네. 군집제요.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AMR이라고 하죠. AMR. 이거는 물리에서 많이 쓰는데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자율주행 로봇. 세 번째,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협동 로봇이요. 협동 로봇, 휴머노이드. 네. 요 세 가지에서만 딱 잡고 들어가시면 거의 피지컬 AI는 그냥 다 섭렵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서 볼 때 부품주들이 있겠죠? 네, 액추에이터라든지 이런 거. 네, 부품주들이 뭐 그다음에 센서, LG 노텍 이런 거 있잖아요. 카메라 센서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포함되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생각할 이야기죠. 네, 부품주들은 이제 뭐 라이다도 있고요. 네,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피지컬 AI 딱 들어가시면 끝입니다. 뭐 고도의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LG CNS 같은 경우도 이런 뇌적인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망, 뇌 뭐 이런 거 이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여러분들 그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피규어 AI 그쪽에서 봤을 때 그 로봇이 가가지고 열심히 택배 분류하는 거 작업 보셨죠? 배터리 다 떨어지니까 로봇 청소기처럼 가가지고 집 배터리 충전시키고 다른 놈이 와가지고 다시 교대해서 일하고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면 로봇이 24시간 내내 일을 합니다. 이게 지금은 초기 국면이지만 나중에는 집에 하나씩 들어놓을 날이 오겠지. 그런 영화들은 이미 많이 있었지만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섹터를 공략할 것인가는 AI의 시대는 분명히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AI 칩은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네, 기억을 하시겠지만 AI의 칩은 어떻게 된다? 범용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범용 AI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뭐 그건 이제 그렇게까지 볼 건 없고요. 자, 범용화가 된다는 거, 범용화. 즉 표준적으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더 이상 뭐 고성능 칩은 필요하겠지만 평균적인 칩 정도만 가지고서 쓰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평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수요는 그렇게까지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비싼 가격의 칩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중국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수혜를 받는 애는 누구냐면 AI 칩이 아니에요, 이제. 네. 지금까지는 HBM이니 AI 칩이니 뭐 관련 소부장이니 이런 거였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물론 현재 이 상황이 로봇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고 AI 칩의 시대는 조금 더 진행 중에 있으니까 여기서 교체되는 그 시점이 조금 이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물론 저희가 조금 일찍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되는 주도주 교체가 되는 시기가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주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투자를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당장에는 눈에 띄지 않겠지만 나중에 됐을 때 등장했네? 나타났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협동 로봇 1등은 누구냐? 그게 두산이야. 두산 로봇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해 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종목들은 또는 그런 로봇들은 기회가 있을 때 사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얘네들은 예전에 9월에도 어떻게 했냐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폭이 상당합니다. 상당한 변동폭이 있었어요. 상당한 변동폭 마이너스 30%까지 가는 것도 있었어. 그러면 그런 것들 밑에 더 사버려. 네. 그럼 나중에 또 올라가는 거죠. 변동성은 계속 나와요. 그럼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내가 감당 못할 거라면 이렇게 대응하셔야 돼요. 비중을 작게 쪼개가지고 진행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전략들을 세우시면 여러분들이 네, 향후에 네, 포지션을 잡아갈 때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몰빵 좀 그만하시고, 네, 몰빵하지 마시고, 네. 떨어져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네. 떨어져도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적인 부분만 잘 보세요.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냥 놔뒀다가. 떨어지면 그냥 놔두세요. 그냥 둬. 냅둬. 그냥.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올라올 때 더 사자. 네. 어차피 정고점은 넘어간다. 지난 우리가 9월달 그때부터 열심히 매수했었던 로봇의 상황을 잘 기억해 주세요. 지금 로봇 비중을 또 하나씩 늘려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몰빵? No. 네. 종목 진단 안 됩니다. 중국산 로봇도 상당합니다. 중국산 로봇 상당하긴 한데 중국산 로봇은 지난번에 사람 폭행 로봇이죠. 폭행 로봇. 그래가지고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된다고요. 보유해야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된다고요. 네. 아직은 아틀라스가 저는 1등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1등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로봇 강아지 타고 다니는 로봇 강아지 안 된다고요. 네, 종목 진단 안 된다니까 자꾸 물어보시죠. 안 됩니다. 네. 진단 안 돼요. 뭐님 하여튼 네. 종목 진단 안 됩니다. 중국산 로봇 이게 중국이 개입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되느냐? 중국이 개입을 하게 되면 가격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골 때려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국산 로봇 아직은 애매모호하다. 근데 말이에요. 뭐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하겠죠? 네. 근데 말이에요. 이 미국이 중국을 계속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로봇을 움직이는 거는 최신 칩이란 말이야.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 센터, 이 로봇이 그냥 나 삐리삐리 로봇이야 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종목 진단을 왜 안 해드리냐면 종목 진단 하게 되면 이게 뭐 별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다른 분들도 뭐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만에 하나 네 누군가가 악감정을 품었다. 누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누군가 악감정을 품었다거나 아니면 지나가던 금감원이 날 마침 보고 있었는데 내가 종목 진단 하고 있었어. 그러면 그거 바로 아웃됩니다. 엿대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방송에서 저를 못 만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0.0001%의 확률도 네 재수 없으면 예전에 그 아시잖아요. 방송 갑자기 뭐 누군가 악감정을 품고 신고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고 옛날에 88에서 종목 진단 했다가 그 전문가 한 분 벌금 내고 방송 정지당했나? 그때 제가 경찰서 갔다 왔잖아. 네. 경찰서 갔다 왔어요. 지금은 더 법이 더 심해졌을 거예요. 경찰서 갔다 왔어요. 유료 방송에서도 종목 진단을 그때는 유료 방송 채팅이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종목 진단은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를 오래오래 보고 싶으시다면, 네, 롱타임 보고 싶으시다면, 네, 안 되죠. 네, 종목 진단은
하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이제 그냥 막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그런 거죠. 자, 아무튼 그렇고 로봇 그냥 로봇이 나왔다. 짜라잔 나 로봇이야 삐리삐리삐리 어떤 일을 할까쇼 이런 식으로 나오는 로봇은 아니라 이 얘기야. 그죠? 날아가진 않습니다. 네. 스페이스 X가 상장한다고 다 날아가진 않아요. 그래봤자 뭐, 네. 그 규모가 있는 거고, 또 걔네들만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영향은 받을 수 있겠죠. 네. 자금이 빨려 들어가는 영향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날아가진 않죠. 네. 장민님 어서오세요. 너무 늦었는데. 네. 나락을 갔다라면, 네. 갈 때가 돼서 간 겁니다. 네. 나락을 갔다라면 갈 때가 돼서 간 것이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떨어지면 더 사도 되나요? 이게 종목 진단이에요. 이제는 팔아야 될까요? 그게 종목 진단이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종목 진단입니다. 네. 홀딩해도 될까요? 그게 종목 진단이죠. 즉, 제가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이 종목은 이게 떨어질 것 같은데요. 요거는 네, 팔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종목 진단이 되는 겁니다. 네. 이거 로봇이요. 네. 얘 로봇. 네. 로봇입니다. 네. 그거 스페이스 X 때문에 네, 거시기 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질 수 있어요.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질 수 있어요. 주가가 조정이 나오려고 하는데 스페이스X가 따잔 딱 그 시기인 것 같아. 왜냐면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고 얘기하는 그 다음 주가 FOMC거든요. 아주 골 때려지는 상황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안 그래도 그냥 복잡스러운데 얘놈이 짜잔하고 상장하니까 야 절로 넘어가자 그렇게 갈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규모도 크고 하니까 영향이 없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네. 얼른 들어가서 집중한다고요? 방송 끝났는데. 자, 아무튼 이 로봇가 등장했어요. 삐리삐리삐리. 나 무슨 일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야, 가가지고 설거지 좀 해. 그랬더니 삐리삐리삐리 설거지가 뭐지? 띠용띠용 띠용띠용 이러고 있는 거야.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야, 가가지고 저기 현관문에 있는 택배 좀 주워와. 그랬더니 현관문에 택배. 그러더니 화장실 문 열고 가가지고 변기통을 두드러 깐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사님 어서 오세요. 엉만이 비사시님 슈퍼챗 2만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못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전체 계좌 상승했어요. 다 성투사님 덕분입니다. 엉만이님 슈퍼챗님 고맙습니다. 뭘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오늘? 네, 오늘 올라간 거 현대해상이나 뭐 이런 건가? 네, 올라간 게 있긴 있어요. 네, 이런 게 있긴 있는데 현대해상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오씨 오늘 계좌 괜찮았네요. 네, 그래도 아침에 박살났는데 많이 올라가서 그래도 괜찮았죠 뭐. 네. 잘하셨네요. 네. 제주 반도체일 수도 있겠구나. 제주 반도체도 많이 올랐죠 오늘. 근데 그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뭐 아무튼 네,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리버리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최신 칩이에요. 최신 칩. 그리고 만약에 공장에서 이런 어리버리한 로봇이 여러 대가 일을 하고 있어. 야, 절로 가. 그러면서 맨날 쌈박질나고 로봇들이. 그럼 안 되죠. 야, 이렇게 해야 돼. 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군집 제어라고 그랬죠? 이제 제어 시스템이 있어줘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로봇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로봇을 만드는 기술은 지금 이 명령에 의한 부분들 때문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그 다음에 균형 잡고 잘 움직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거고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로봇에 들어가는 칩, 그 다음에 이 로봇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 로봇이 어떤 센서를 가지고 움직이느냐, 그 다음에 이 로봇이 어떤 식으로 네, 작업을 수행하느냐 그런 부분들에 달려있겠죠. 그리고 지금 기술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더 세다고 봐야 돼요. 물론 가격은 중국이 더 싸겠죠. 근데 아시잖아요? 가격이 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적당한 수준까지 중국이 따라오겠죠. 그래서 로봇도 결국에는 보편화가 되겠죠. 네, 보편화가 되겠죠. 제 계좌도 내렸습니다. 내릴 수 있죠. 그동안 뭐 근데 지금 5월달 거 다 까먹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나오나? 내일 반등은 좀 나올 것 같아요. 5월달에 주가 좀 올랐잖아요. 5월달 수익률을 다 까먹진 않았지 않나요? 네. 4월달 번 거. 그 수익률을 상당히 많이 까먹긴 했어요, 지금. 수익률을 상당히 많이 까먹긴 했는데, 뭐 5월 초입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까이진 않았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네,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진 않다. 네. 거의 다 까먹었다고? 왜 그랬어요? 4월부터 치면은 괜찮은가요? 또? 네. 일단은, 네, 그렇다. 근데 요게 3전이 올려놓은 거라, 그죠? 3전이나 닉스가 올려놓은 거라, 체감하는 건 좀 더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체감하는 건. 시몬스님이 지금 한국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언제 가신다고요? 내일 모레? 내일 모레 가십니까? 내일은, 네. 주가가 좀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이긴 해요. 왜냐면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상승 쪽으로 분위기가 좀 있어요. 네. 반등적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쪽 보시면 내일은 또 올라왔네 이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겠죠. 반등 나오면요. 네. 그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좌가 오르고 내리는 거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저거 하진 않으셔도 돼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차피 주가가 올라갈 때 되면 또 갑자기 훅 올라가거나 뭐 60% 막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가시면 되고 이란은 아까 전에도 뉴스가 나왔지만 그 뭐라 그러죠? 그 이란은 뭐라 그래요? 아까도 그 뭐 전쟁 종식에 네, 집중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말들 많이 해요. 시장에 순응하라. 그죠? 시장에 순응하라. 자, 근데 올라가는 장에서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내려가는 장에서도 따라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시점에서 맞춰야 돼요? 지금은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 내렸으니까 여기에서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올라간다 쪽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요것도 사실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다 보이긴 합니다. 지난 3월 같은 때는 주가 떨어지고 있었으니까 하락 쪽에 베팅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 순응해야 된다고 하지만 상승 쪽으로 베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게 기준이 다 달라서 그래요. 네. 기준이 다 달라서. 내일은 네 괜찮을 거예요. 내일은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고요. 모든 주식 격언은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네. 자기한테 가장 맞는 원칙, 가장 자기한테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전쟁 계속 유지할 수가 없지 않나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는 또 쿠바 쪽 얘기도 나왔잖아요. 주말에 쿠바에서 전쟁용 드론 나왔다 뭐 그렇게 해서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그냥 네 쌓아대고 있고 해가지고 좀 근데 6월부터 또 잘 가면 어떡하지? 그래도 쉬시는 거예요? 네. 쉬시는 것도 괜찮고요. 네. 내가 어느 정도 시점 됐다 그러면 조금씩 쉬었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네. 너무 멀리 가시면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돼요? 항상 시장에 네, 근처에서 쉬셔야 됩니다. 매매를 천천히 하시는 거 그건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는 건 괜찮은데 지금처럼 막 집중해서 매매한다거나 그렇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불기둥이 빨간 팬티 안 입었어요? 아 정말 빨간 팬티는 기본 아닙니까? 이거 보여줄 수도 없고
종목 진단이 안 됩니다. 네, 누가 좋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좋다고 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전 종목 진단 안 됩니다. 오늘 뭐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종목 진단 안 돼요. 네. 불기둥이 빨간 팬티 아니에요? 다 빨간 거 입어야죠. 네. 빨간 팬티를 입어야지. 투자만 안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소액으로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네, 많이 하지 마시고 그러면 뭐 한 돈 1,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네, 소액으로 네, 그냥 소소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는 거 권장합니다. 네, 그냥 뭐 안 해버리는 건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신정식 2875님 스티커만 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못했겠습니다. 신정식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종목 진단 안 돼요. 반등이 나올 때 수익으로 넘어갔을 때 비중을 줄여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야지 돼요. 왜냐면 그걸 하지 않으면 곤란해져요. 비중이 많아서 올라가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전에 우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매수할 때 그런 때처럼 저점에서 대형주를 모으는 거예요.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대형주의 비중을 많이 실어주는 거고요. 중소형주나 개별주 같은 경우는 적당한 비중이 있으면 더 이상 넘어가지 마셔야 돼요. 네, 조금씩만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지. 네. 1억은 소소한 금액이 아닌데, 네. 뭐 자산 규모에 비해서 소소하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네. 매매는 내가 좀 쉬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조금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시장에서 벗어나게 되면 골치 아픈 거죠. 네,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고 네, 잘하고 계십니다. 조정은 선물이다님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원칙. 자, 팔아야 될 때, 사야 될 때 다 나만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점이라면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에 오신 김에 하나 사갖고 가세요. 네. 저 남대문 가면은 엄청 많아. 네. 골라! 그냥 쭉쭉 늘어나는 빨간 판 쭉! 해가지고 엄청 팔아야 됩니다. 같이 가세요. 네. 이만한 거 있잖아, 이만한. 여기 크기가 다 안 나와. 이만한 거. 네. 네. 양말도, 빨간 양말 안 신어요? 아하, 참, 이분들, 참, 내복도 빨간 내복, 네? 옷도 지금 빨간 거잖아, 빨간 거. 그냥 다 빨간색 해야 돼. 원래 내가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내가 미용실 가가지고, 딱 앉았어요. 자, 머리 좀 빨간색으로 염색해 주셔! 불꽃처럼 해주셔! 딱 그랬더니, 오래 걸린대요. 왜 오래 걸리죠?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 탈색을 먼저 한 다음에 머리 물을 싹 빼가지고 거기다가 빨간색을 입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걸리는데요? 몇 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지. 됐슈. 그랬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주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식을 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가 생각한 적정 가치보다 가격이 많이 싸다고 생각됐을 때 사놓고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요. GH 플러스님 어서 오세요. 요거 1번. 네. 또 한 가지는 가격의 변동에 신경 쓰지 말고 매달 사는 거, 적립식 하시는 거. 요거. 네, 요거. 자, ETF 여러분들, 네, 지금 열심히들 얘기 많으시겠지만, ETF 뭐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증권사애들이 지금 이 ETF를 팔으려고 주식을 계속 방어하고 있을 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팔 거 다 팔고, 네, 주가가 조정받기 시작하면 ETF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특히 ETF는 뭐가 문제냐?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깨집니다. ETF 깡통 거지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때쯤 되면 누구를 탓할까? 이게 지금 옛날에 2007년도에 1일 1펀드, 네, 1인 1펀드요.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미래에셋이 이번에도 앞장섰나요?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사고 안 사고는 중요하진 않아요. ETF도 좋은 거는 사야지 할 필요 있죠. 내가 종목도 이런 거 저런 거 하기 어렵지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ETF를 고를 때도 너무 올라가 있는 거라뇨. 지금 다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만약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출렁거리면 ETF도 같이 출렁거릴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절반 깔아놓고 가자. 하이닉스 절반 깔아놓고 가자. 뭐 이렇게 가잖아요. 이제는 피지컬 AI ETF도 나왔더만, 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 보셔야 돼요. 네. 이런 거 보셔야 되고, ETF하고 현물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물을 계속 끌어내리기는 좀 어렵겠죠. 네. 그쪽으로 들어가는 포지션은 좀 없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자금은 계속 들어가요. 네. 개인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그 ETF 선전들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 분산 투자라니 뭐 등등 하는데 꼭 그렇게 분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사시면 되죠. 네. 피지컬 AI ETF가 있습니다. 가서 찾아보세요. 네. 지금 열심히 광고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ETF 같은 경우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가 조금 번거롭지만 잘할 수 있다 그러면 ETF 구성 종목 뽑아가지고 그대로 하시면 되거든. 네.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고 싶은 ETF가 있는지 그쪽에서 찾아가지고 구성 종목 뭔지 찾아가지고 그대로 주식 매수하시면 됩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ETF가 되게 재밌는 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A라는 ETF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ETF는 얘네들이 올라가야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ETF 가격만 보고 싸다 해가지고 매수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착시입니다. 항상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ETF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것들 뭐 파생상품 여러 가지 많이들 하는데 그런 거는 하다 보면 자꾸 손이 가요, 손이 가. 그런 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ETF는 생각했던 것보다 상승률이 높지는 않아요. 네. 생각보다 상승률이 높진 않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게 되면 차라리 종목을 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설정하는 거죠. 네, 상장을 시켜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초자산이 흔들리면 ETF도 같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ETF 같은 경우는 아시죠? 이제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기준치를 밑돌거나 이렇게 되면 또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시고 네. 상황은 일단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일반적으로 시장을 하는 레버리지나 뭐 그런 ETF 옛날에 뭐 코덱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코덱스 200 뭐 이런 것들은 망하지 않지만 그냥 이제 특정 상품을 가지고 하는 ETF 이런 것들은 좀 망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인덱스로 많이들 그 인덱스 지수가 좀 많이 등장한 것 같긴 하던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 ETF가 굉장히 안전하다, 뭐 분산이다, 뭐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항상 선택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수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레버리지 걸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일단 수수료 기본적으로 나가고요. 변동성에 더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꼭 참고하시고, 네. 그 ETF를 매번 그냥 매달 얼마씩 산다, 한 주씩 산다, 이런 거는 그냥 생각 자체 하면 안 돼요. 조금씩 사시는 거는 생각 자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적립식 투자는 그냥 기계적으로 사는 거야. 오르건 내리건 관계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락장에서는 답 없어요. 맞아요. 하락장에서는 방법이 없죠. 뭐 어떡할 겁니까? 다 빠지는데요. 네. 하락장에는 버스지. 네. 오라이! ETF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인버스, 곧버스, 레버리지, 코덱스 200 뭐 이런 것들은 시장, 인덱스죠. 그러니까 시장을 가지고 하는 ETF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망하진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괜찮을 수 있죠. 근데 특정 상품이나 특정 종목이나 이쪽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위험할 수가 있죠. 특히 뭐 대장주들 같은 경우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망할 일이 없으니까 괜찮긴 한데 뭐 중소형주를 가지고 막 한다는 그러면 어느 날 없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가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ETF들 많이 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매력적인 부분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고 싶으면 구성 종목을 잘 보시고 기초자산 쪽에서 네, 매력적으로 생각되는 주식이 있다라면 그쪽으로 매수하시면 되는데 워낙에들 가격이 많이들 올려놔가지고 네, ETF고 나발이고 간에 한번 변동성이 나타날 때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미국장 한번 체크합시다. 이제 미국장이 열렸겠죠? 미국장 체크하고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자고요. 잘 버티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괜찮은 장이에요. 오늘은 반도체도 조금 오르겠네요. 네, 일단은 엔비디아, 네. 어제 내렸다가 오늘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1.6% 상승 중, 마이크론 3.5%, 네, 삼성전자 올라서 올라간 걸 수도 있어요. 인텔이 5%대 상승, 샌디스크는 약하네요. 1.6% 상승, 네, 그리고 한국, 네, 코루 지수는 그렇게 세진 않네요. 5.8%. 알파벳이나 네 이런 것들은 좀 내렸고요. 내일은 전체적으로 반등이 좀 있겠어요. 네, 지금 상황으로는 반등이 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이는데요. 반도체 지수 1.8% 상승했고요. 나스닥 0.17, S&P 0.11. 뭐 상승률이 크진 않는데요. 일단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어떻게 될 것인지 봐야 되겠는데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더 올라가자. 네, 조금 올라가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적립식 투자는요, 절대적으로다가 네, 가격을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신경 쓰지 말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생각해 놓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놓고 가셔야 되는 거죠. 네. 인버스로 수익 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인버스로 수익 내는 것이 아니라 시장 변동성이 있을 때 해칭용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적정 비중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하락장이 왔을 때는 인버스를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하락장이 아닌 상태에서는 절대적으로 비중을 많이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2차 전지는 말씀드렸듯이 전기차가 아닌 전기차 쪽은 아직은 좀 멀었잖아요. 전기차가 아니라 로봇, 피지컬 AI 쪽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요? 2차 전지는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요. 이평선 간격이 넓거나 좁거나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관계없이 적립식은 일정한 날짜에 계속적으로 매수하는 거랑 똑같을 겁니다. 네. 가격이 높거나 낮거나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낮은 가격에만 계속 사겠다라고 하는 것은 적립식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네. 일정한 시간 내에 그때 가격이 올랐건 내일 내리건 오르건 관계없어. 나는 일단 사서 모으겠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꼭 그렇진 않아요. 네, 적립식은 ETF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고 배당주들 있잖아요. 배당주를 계속 사서 모으겠다. 오케이, 괜찮습니다. 네. ETF가 현물 코스피 주가에 영향을 주냐고요? 그건 어떤 거죠? ETF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인버스나 곧버스 같은 경우는 현물이 ETF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ETF는 파생 상품이에요. 아시죠? 얘 자체가 종목이 아닙니다. 얘 자체 종목이 아니고 기초자산이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여기에 맞는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얘가 뭐 올라가서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얘가 올라가서 얘가 올라가는 거고 얘가 내려가서 얘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ETF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요. 시장에 있는 기초자산이 움직임에 따라서 ETF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네. ETF를 올리려고 현물을 사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네. ETF를 방어하려고 현물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금융 투자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움직여야지 이게 같이 움직이는 연동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네. 주식은 아니에요, 이게. 네. 파생 상품입니다. 펀드잖아요. 네, 펀드. 네. 그래서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게 이제 웩도독. 강아지 꼬리가 몸통을 뒤흔든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래서 파생 상품에서의 수익을 위해서 현물 시장을 갖다가 들락날락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 그런 거 나오는 거죠. 네. 구성 자체가 이제 현물 상품이니까, 네. 구성 기초 자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것에 의한 비중과 그것에 의한 계산치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네. 배당주는 대체적으로 장기 투자하시려면 5% 이상 주는 거를, 네. 하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배당주는 배당이 계속 늘어나줘야 돼요. 배당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가? 네.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늘어나더라도 계속 늘어나줘야 돼요. 배당금이 늘어나는 주식이 내가 투자하기 좋은 주식이다. 뭐 한 1, 2% 주는 걸 계속 모아간다? 의미 없습니다. 네, 그런 건 의미 없어요. 배당금이 계속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가면 배당금이 떨어지니까 배당 성향이 계속 높아가지고 계속 올려주는 거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자, 막판에 질문들이 갑자기 많으신데요. 이거는 내일 합시다. 네, 내일 14시에 또 무방이 있으니까 내일 또 오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기대감을 가지고 내일 시장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푹 주무시고요.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은 신곡 돼지골을 들으면서 네, 마무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좋은 밤 보내시고요. 네, 푹 주무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좋은 날이 될 겁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 매도 되었습니다. 주식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성투사 노래는 듣기만 해도 주식 공부가 되니까 정말 좋아.